선생님 판단에는요, 이 행렬의 곱셈이 행렬의 꽃이에요, 꽃.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행렬의 곱셈은 우리 똑같아. 우리가 행렬 덧셈, 행렬 뺄셈, 행렬의 실수배 이런 거 할 때 말이야. 덧셈 뺄셈을 가지고만 얘기를 해볼게요.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뺄셈을 할 때는 행렬의 모양이 같을 때만 쓸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뭐 2바이 2행렬일 때만 덧셈을 똑같이 할 수가 있고 모양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더 할 수 있는 성분이 없으니까 뺄셈 할 수 있는 성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모양이 같을 때만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어요. 물론 실수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각각 성분의 배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었지. 근데 덧셈 뺄셈 할 때에는 행렬의 모양이 같을 때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 그치? 그럼 행렬의 곱셈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만 쓸 곱셈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냐면 m 곱하기 n 행렬이 있고 n 곱하기 m 행렬이 있어. 근데 이 둘을 곱셈할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냐? m 바이 n과 n 바이 m 행렬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열이고 여기에서 행이지. 그러니까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한다고 얘기를 해보면 열과 행이 같을 경우에만 곱셈을 할 수가 있어. 알겠어? 이게 다르잖아? 그러면 곱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볼게. 행렬 곱셈의 원칙이 있어. 곱셈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볼게. 곱셈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야. x, y, 그 다음 a, b 이렇게 행렬이 있어. 그러면 이 순서대로 곱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x랑 a랑 곱하고 x랑 a랑 곱하고 y랑 b를 곱해서 한 덩어리가 나와야 돼. 이 순서대로 곱해서 더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곱셈 방법이거든? 그럼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야. 미안해, 1 곱하기 2 행렬이야. 1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지. 이 가운데가 같아져서 곱셈이 가능해졌어. 그럼 결과는 1 바이 1 행렬이 나온다. 같은 게 사라지고 1 곱하기 1 행렬이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얘는 같은 게 사라지고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올까? m 바이 m 행렬이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이걸 좀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 A, B, C, D, X, Y, Z, Z가 끝이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하자. 1, 2, 3, 4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2바이 2행렬, 2바이 2행렬 여기에서 열과 행이 같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곱셈이 가능해서 2바이 2행렬이 결과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써볼게. 곱의 결과가 이 순서대로 곱한다 그랬어? 그럼 A랑 1을 곱해서 쓰고 B랑 2를 곱해서 쓴 게 성분 하나야. 그럼 두 번째 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 B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럼 A랑 2 곱해서 2A 오고 B랑 4 곱해서 4B가 오는 게 두 번째 성분이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성분은 너랑 내가 세 번째 성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행의 첫 번째 열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CD 1, 2라고 얘기했으니까 C 더하기 2D. 너랑 너 가는 거니까 2C 더하기 4D. 그래서 2바이 2행렬, 2바이 2행렬끼리 곱을 진행했더니 2바이 2행렬이 되었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그럼 1 곱하기 3행렬이랑 X, Y, Z 그 다음 A, B, C 해볼게. 이때 곱이 가능해. 왜? 1바이 3이고 3바이 1이니까 가운데 맞춰서 결과 뭐가 나오면 돼? 1바이 1. 그래서 행렬에 곱셈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선생님처럼 이걸 써. 알았지? 써놓고 결과가 그 성분에 맞게끔 위치가 되게 모양이 만들어졌는지 그걸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1바이 1 행렬이 돼야 되니까 이 순서대로 간다 그랬어. 그럼 X랑 A랑 곱하고 AX, Y랑 B 곱해서 BY, Z랑 C 곱해서 CZ, 1바이 1 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 열과 여기 행이 다르면 곱셈이 안 되나요? 해볼게요. A, B가 왔고 X, Y, Z가 왔어. 그럼 얘는 지금 1바이 2행렬이고 얘들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얘네가 이미 안 돼서 얘는 안 돼.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곱을 써? 왜 곱이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 이 순서대로 간다 그랬지. 그럼 A 성분과 X 성분을 곱해서 썼어. B 성분과 Y 성분을 곱해서 썼어. 얘 어쩌라고 얘. 아무 짓도 못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열과 행의 값이 같을 때만 곱셈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모양이 같으면 성분끼리 각각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쉽게 진행을 했었는데 곱셈할 때에는 무조건 첫 번째 행렬의 열과 두 번째 행렬의 행이 개수가 똑같은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행렬 단원에서 선생님은 행렬의 곱셈이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풀이에 이걸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죠? 이렇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 행렬이 나 고등학교 때 있었던 파트거든? 근데 다시 이번에 복귀가 된 거잖아. 그때 선생님 문제 풀 때도 항상 이걸 적어놓고 시작을 했다고.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쌤 그냥 이거 합쳐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 실수가 된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을 때에만 곱셈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적용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번엔 행렬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똑같아. 거듭제곱 일대 형태도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근데 얘들아 거듭제곱은 아무 상황에서만 거듭제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사각 행렬일 때에만 거듭제곱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정사각 행렬이 의미하는 게 뭐야? 1/1, 2/2, 3/3 이런 것들. 정사각 행렬에서만 뭐가 가능하다? 거듭제곱이 가능하다.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지수법칙 할 때 밑이 같을 때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행렬의 거듭제곱도 정사각 행렬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뭐야? a제곱은 a 곱하기 a구나. a 세제곱은 a 곱하기 a 제곱이구나. 이런 거. 그래서 an제곱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안 돼요?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다르나요?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책에는 선생님 A 제곱 쓰고 A 썼는데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정사각 행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행렬의 곱셈의 성질 가볼게요. 여기서 의아할 게 있는데 교환법칙은 성립이 안 돼요. 선생님 곱셈인데 왜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생각해봐. 열과 행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안 되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m 곱하기 n 행렬 그리고 n 곱하기 m 행렬인데 얘네를 반대로 했어. m 곱하기 n 행렬, n 곱하기 m 행렬 모양은 같겠지만 곱셈 순서가 달라지잖아요. 곱할 수 있는 성분의 위치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 곱하는데 순서가 달라졌을 때 얘가 여기로 오면 이 순서가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곱셈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계산하기 편하려고 또 계산하게 해야 돼? 그냥 이 곱셈공식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문제 풀면 문제 틀린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서 풀 수 있도록 하시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해요. 미안해요.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왜요? 최종적으로 곱해지는 순서가 똑같기 때문인 거야. 알겠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 분배 법칙이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 지금 그 곱셈 연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 마지막에 배우는 게 분배 법칙이었거든. 근데 분배 법칙 생각을 해볼게. A라고 하는 행렬과 B 더하기 C를 할 거야. 교환 법칙 성립 안 한다 그랬지. 그럼 얘는 A를 B랑 C한테 분배한다고 했을 때 이 순서에 맞게끔 무조건 해야 돼. A가 앞에 있었잖아.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니까. 그럼 만약에 선생님 B 더하기 C를 하고 A를 B에서 곱한다고 하면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거나요? BA 더하기 CA가 되는 거예요. 계산 결과 달라요. 왜?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 되는데 분배 법칙 될 때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인 거야. 알겠죠? 왜? 행과 열의 위치가 달라지면 값이 당연히 달라지겠지. 성분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수배는 뭐 각 성분에다가 그냥 똑같이만 하면 되는 거라서 4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교환 법칙이 적용되는 유일한 아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 곱하기 0은 0 곱하기 A고 0이 되겠다. 선생님 그럼 이 0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0은 모든 성분이 0인 0행렬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2 곱하기 2행렬이야? 얘가 0행렬이래? 이런 거.
그러면 다 모든 성분이 0이니까 곱셈을 진행했을 때 각 성분이 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얘는 유일하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 왜? 결과는 항상 영행렬일 거 아니야. 모든 성분이 0이니까. 그럼 영행렬은 언제 써요, 선생님? 나중에 문제 조건을 줘요. 그렇게 주면서 적용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행렬의 곱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필수 문제 8번이에요. x, y, 2, 1, x, 0, y, x. 그것이 2 곱하기 16 마이너스 x, 3, 0 더하기 5, 2x, 4, x. 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너는 2 곱하기 2였고 2 곱하기 2 행렬이었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2 곱하기 2가 돼야 된다라고 적어놓고 풀라고. 알겠지? 그러면 곱셈을, 좌변부터 곱셈을 진행을 해볼게. 좌변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그럼 x, x제곱, y, y제곱. 이게 첫 번째 성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분이라고 말했지만 1행의 1열이라고 니네가 알고 있으면 되지. 그지?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분 가볼 건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x 곱하기 0이에요. 그리고 y 곱하기 x가 됩니다. x, y. 이렇게 1행을 완성했어요. 그럼 2행 갈게요. 너 가는 거니까 2 곱하기 x 하면 2x. 그리고 1 곱하기 y 하면 y. 오케이? 그럼 너 가니까 2 곱하기 0 하면 0. 1 곱하기 x 하면 x.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좌변이야. 됐어? 2 곱하기 2행렬 됐는지 확인하는 거야. 2 곱하기 2행렬. 그럼 이제 우변 정리할 건데 실수배가 되어 있다는 건 쉽지. 왜? 각 성분에다가 마치 분배 법칙 해준 것처럼 이렇게 가면 돼. 그럼 2 곱하기 실수 2 곱하기 해준 것처럼 20 2 곱하기 6 마이너스 x니까 12 마이너스 2x 2 곱하기 3이니까 6 2 곱하기 0 했으니까 0 이렇게 되고 더하기 5 2x 4 x 이렇게 쓰죠. 그럼 우변 정리한다 얘들아. 행렬 덧셈 뭐라 그랬어? 성분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모양이 똑같으면 된다고 했어요.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 성분끼리 더합니다. 20이랑 5 더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25 됩니다. 12-2x랑 2x 더하는 거예요. 얘 10이 됩니다. 6 더하기 4 했어요. 10 될 거고 0 더하기 x 했어요. x 됩니다. 그럼 가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좌변의 첫 번째 성분이 25랑 똑같아요. 그지? 그리고 x 곱하기 y라고 하는 두 번째 성분이 12랑 똑같아요. 그리고 2x 더하기 y라고 하는 세 번째, 즉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대한 성분이 10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x랑 x 같은 거 어차피 이미 같으니까 안 쓰면 되지.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지? x, y값 각각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미지수가 두 개인데 관계식이 3개 나왔어. 못 구하니? 연립해서 문제 풀면 돼. 나 마무리 안 한다. 너네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9번 가보실게요. 그럼 이렇게 가자. 아까 그 2차 정사각행렬을 놓고 문제를 적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유형은 모양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모양 맞추기. 그러면 모양을 어떻게 맞출 거냐? A 곱하기 AB 행렬의 모양이 나오게. A 곱하기 CD 모양의 행렬이 나오게 맞출 건데 자, 2A 더하기 3C 2b 더하기 3d라고 하는 요 행렬은 2 곱하기 1 행렬이야. 그럼 이 2 곱하기 1 행렬은 2a, 2b라는 i와 행렬과 3c, 3d라고 하는 행렬의 합으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성분 더하는 거잖아.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럼 얘들아 얘는 실수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둘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내가 A 곱하기 B를 한 것이 1하고 2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지? 그리고 C 곱하기 D, 그러니까 C, D의 행렬이 나온 것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아, 지금 내가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바꾼 거네? 요 모양으로? 요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다가 A를 넣자고. 다시 말해서 A가 곱해진 거잖아. 나는 지금 뭘 변형한 거야? 얘를 변형한 거 아니야? 그럼 A를 여기다 곱할 거야, 여기다가. 그럼 요 식에 A를 분배해준다 라고 해볼게. 그럼 분배할 때 뭐라고 했어?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A가 앞에서 분배가 되는 거니까 실수배는 상관없어요. 실수배는 의미 없고요. A 곱하기 A, B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얘 이렇게 분배한 거니까. 그럼 얘 이렇게 분배할게.
그럼 얘들아 얘는 3a 곱하기 cd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뭐야? 이거 나자 모양이. 그럼 정리하자. 2 곱하기 너였고 너는 3 곱하기 너였다. 이렇게 가요. 그럼 얘는 2랑 4고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5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된다. 이게 정답. 알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두고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모양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갑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자, 그럼 행렬의 곱셈의 성질하면서 영행렬이라는 언급을 한번 했는데 영행렬이라는 언급 때문에 한 번 더 적용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교환법칙이 성립합니까? 행렬의 곱셈은? 안 한다 그랬어요. 성분의 위치가 바뀐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 곱하기 B, A 행렬과 B 행렬을 곱했는데 영행렬이 됐어. 그럼 얘는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다라고 하면 A가 0이거나 B가 0이에요 이렇게 가잖아. 그 말은 뭐야? 뒤집어졌을 때도 0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얘는 뒤집어졌을 때 0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니까. 그래서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영행렬이 나와요 라는 말에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입니다 라는 말은 모순이라고. 왜? 뒤집어졌을 때 0이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A 곱하기 B 행렬을 했는데 0이 나왔어? 근데 B 곱하기 A 행렬을 했을 때 0이 안 나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라고 하는 것에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영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애잖아.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장난을 많이 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영행렬이라고 하는 종류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 내용은 한 번 더 설명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행렬의 곱셈을 하면서 필수 예제 문제들을 안 풀었는데 그 행렬 곱셈에서 그 중요한 게 뭐였지? 얘들아? 행렬 곱셈의 성질에서 중요한 게 뭐였지? 모양이 같아야 돼. 모양이 같아야 돼가 무슨 말이야? 모양이 아니라. 그렇지. 첫 번째 행렬과 두 번째 행렬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행렬의 열과 두 번째 행렬의 행의 값이 같을 때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m 곱하기 n 바이 n 행렬과 n 바이 p가 있어. 이렇게 같을 때에만 행렬이 곱이 가능하고 그때 곱의 결과는 n 바이 p의 행렬이 나온다. 또 있어. 뭐가 있지? 또 중요한 게? 그렇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근데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 이런 건 다 성립하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분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영행렬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영행렬은 알파벳 대문자 O를 써서 나타나고 모든 성분이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지? 그걸 영행렬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영행렬이 올 때는 유일하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설명을 했고 모든 성분이 0이었던 걸 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영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영행렬이라고 해서 두 개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 되겠다라는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 했죠? 위로 올라가 봐. 아니, 그렇지. BA가 0이라고 성립이 안 되어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다라고 하는 조건은 말을 걸 수가 없다고. 이걸 언급할 수가 없다고. 됐어요?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항식의 연산을 했던 것처럼 지수법칙이나 곱셈 공식이나 이런 건 안 된다고. 근데 같은 행렬을 해 나가는 건 상관없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하면 그냥 A의 n제곱을 하고 쓰면 되는데 그거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된다. 여러분들 책에 아마 나와 있어요. 291페이지에 그 맨 윗줄에서 두 번째 줄 정도 보면은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법칙이나 곱셈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하여서 제곱을 할 거야. 아, 그럼 원래는 원칙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잖아. 원래 원칙은. 근데 2AB가 됐던 이유는 A 곱하기 B, B 곱하기 A를 더해서 우리가 2AB라고 언급했던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안 같잖아요. 계산 결과가 같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같은 경우도 있지. 근데 그 예외야. 그거는 뭐 운이 좋아서 같은 경우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 틀린 거야. 행렬에서는. 그럼 행렬에서는 뭐라고 써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A제곱은 맞아. 한 행렬에 대해서 거듭제곱은 진행될 수 있잖아. 그리고 B제곱은 맞아. 그런데 AB 따로, BA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어? 요게 이제 행렬 곱셈에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단위 행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단위 행렬은 지난 시간에 대문자 2를 써서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단위 행렬의 원칙은 정사각 행렬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 정사각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성분, 즉 대각선 성분의 값은 다 1이고 나머지는 이걸 주대각선이라고 하거든. 대각선 성분만 다 1이고 나머지는 0인 거야. 그럼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하면 대각선, 주대각선의 성분은 다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3차 정사각행렬, 주대각선의 성분은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이게 단위행렬이에요. 아, 그럼 단위행렬은 선생님 굳이 왜 만듭니까? 단위행렬은 이제 이 1에 집중을 해보자. 우리 1이라고 하는 수들은 뭐야? 곱하면 다 자기 자신만 나오는 거지. 3에 1을 곱해도 3이 나오고 100에 1을 곱해도 100이 나오고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럼 이 1에 집중을 해보자면 단위행렬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곱해져 나갔을 때 교환 법칙을 성립하게 하는 유일한 행렬인 거야. 선생님 영행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이니까 당연히 성립이 하는 거고 0이 아닌 다른 성분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교환 법칙을 성립하게 하는 유일한 행렬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위 행렬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언급할 수가 있냐면 단위 행렬과 곱셈이 이루어져 있었을 때 A 행렬과 단위 행렬 2는 반드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요 1이라고 하는 성질은 뭐야? 곱했을 때 내 자신이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 A라고 언급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서? 모든 성분이 0이 아니잖아. 모든 성분이 0이 아니니까 영행렬이 나오는 결과랑은 다른 형태인 거예요. 이게 단위 행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주대각선이라고 책에 그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뭐 3차 단위 행렬, 4차 단위 행렬, 뭐 이제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 수 있고 얘는 1이라고 하는 성질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2를 거듭해서 곱해 나가도 계속 계산 결과는 동일하게 2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n제곱이라고 하더라도 1을 계속 반복해서 1을 곱해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도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그럼 이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 요거랑 집중을 해보면 a 더하기 2를 제곱했어. 선생님 행렬은 원래 교환법칙 성립 안 하나요? 지수법칙이랑 곱셈 공식 다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데 단위 행렬이 껴있을 땐 가능하다 이 말인 거야. 왜? 교환법칙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쓰면 되냐? 라고 쓰면 돼. 근데 A랑 2를 곱해. 나한테 1을 곱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나오는 거야. 그럼 계산 결과는 이거랑. 이해됐어요? 그럼 단위 행렬이 껴있을 때는 곱셈 공식이나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행렬을 적용해서 문제 풀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라는 거라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 단위 행렬을 가지고서는 선생님 어떤 거를 그냥 계속 이런 곱셈 공식이나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푸는 것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까? 맞죠. 왜냐면 거듭 제곱을 사용하거나 이런 지수 법칙을 활용할 때 계속 이렇게 연달아 계산 개수를 늘려나가면 복잡할 수밖에 없어. 그럼 단위 행렬이 껴있을 땐 나를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책 292페이지입니다.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 그럼 뭐냐? 단위 행렬이 껴있어야 돼.
단위 행렬이 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냐면 행렬의 거듭 제곱의 결과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성질이다. 무슨 말이냐면 A의 5제곱이 필요해. 그럼 뭐 5번 제곱을 언제 다 하냐고. 예를 들어 A의 N제곱이 필요해. 언제 N제곱을 하냐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가볼게. 책에 나와 있는 292페이지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도 직각삼각형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어떤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냐? 2차 정사각 행렬이 있을 때예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씁니다. A 행렬이 구성 성분은 이렇게 있어요. A의 성분은. 그리고 단위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행렬까지 문제에서 언급하네요. 그랬을 때 A제곱이라는 건 이 A 행렬을 2번 연속해서 곱하세요 라는 말이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2는 0이 항상 성립해요. 항상 성립. 아, 그럼 이걸 언제 쓰는데요? 이거 그때만데 외우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안 주고 문제로 줘요. 문제로 가볼게요. 특강 1번.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가 2, 1, 1, 3이야. 근데 A제곱 마이너스 5A가 궁금하대. 아, 그러면은 A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5 실수배 해가지고 덧셈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연산을 3번 해야 돼. 근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모양을 보고서. 그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어떻게 해요? 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잖아? A 플러스 D거는 5지. 5가 왔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A가 왔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 뒤에는 없는데요? 그럼 뒤에 넣었다 뺐다 해주면 되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1 쓰고 단위 행렬 2는 0이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걸 A 제곱하고 5 실수배 해서 덧셈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 A제곱 마이너스 5A라고 하는 값이 궁금해. 나는 마이너스 5,2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마이너스 5,2는 어떻게 계산해? 2가 단위 행렬이잖아. 됐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입니다. 그럼 선생님 케일리 해밀턴 정리면은 이 식 외워야 되냐? 네, 외워야 돼. 근데 이게 뭐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나올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나머지 정리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방법을 외웠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까지 단위 행렬을 가지고서 이어지는 부분까지 설명을 완료합니다. 학습일기 꺼내서 정리할 시간 줄 거고 그리고 나서 필수 예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풀면은 공통수학원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보십시다. 필수 문제 10번이고요. 이거 했냐? 10번? 아예 안 했지? 요렇게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개의 행렬을 가지고서 뭘 구하라는 문제였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이걸 신나서 A 더하기 B고 A 마이너스 B구나.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는 지수법칙이나 곱셈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그럼 A랑 B를 찾아야 되잖아요? A랑 B를 찾을 건데 이거는 그냥 연립방정식처럼 생각을 해줘도 돼요. 어쨌든 성분이 똑같아요. 2차 정사각 행렬.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2를 하면 4A, 2B 곱하기 2를 했다는 건 각 성분의 실수배를 해준 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4,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한다? 연립한다. 그럼 얘네들을 연립하게 되면 얘들아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뺄 거야. 빼면 없어질 거 없어지고 A-4A니까 마이너스 3A 이렇게 될 거고 뺍니다. 여기서 여기 빼서 0 여기서 여기 빼서 0 여기서 여기 빼서 마이너스 6 여기서 여기 빼서 4 됐어? 그럼 A는 뭐야? 0, 0, 마이너스 1. 그럼 A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이해돼요? 그럼 B를 구하는 방식도 A를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돼. 그래서 대입법을 진행해보면 2B가
얘 여기다가 데려올게, 얘들아. 2b는 4,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5, 빼기 a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그럼 b는 얼만가? 2분의 1을 각 성분에, 그럼 b제곱은 이것도 제곱하면 돼. 됐죠?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은 이렇게. 그러니까 a 더하기 b, a 빼기 b로 계산하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왜냐면 교환법칙 성립을 안 하니까. 자, 11번 가보실게요. 11번은 a라고 하는 성분이 1,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n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거는 직접 해보라는 수밖에 없어요. 헤일리 해밀턴 정리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요, a 제곱부터 씁니다. a 제곱은 a 곱하기 a예요. 그러니까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1 얘를 곱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너는 1, 0, 0, 0 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하지. 그지? 그럼 이번에 a 세제곱. a 세제곱은 a 제곱 따라왔고 a 가야 되는 거니까 a 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죠.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곱하면 이렇게 1, 0,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냐? 그러면 0, 1 규칙이 보이지 않아?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a의 n제곱을 하겠다 라는 건 이거였구나. 그럼 얘가 얘랑 값이 같아야 돼. 그럼 얘는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걸 진짜 마이너스 10이 나올 때까지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내고 가볼게요. 자, 12번입니다. AB 성분에 대한 행렬을 줬는데 이게 성립한데 선생님 원래 이거 안 된다면서요. 그럼 얘랑 똑같은 뜻이 있어. 얘랑 똑같은 뜻이 뭐냐면 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그지? 단위 행렬을 데리고 와서 곱셈 공식 적용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이유도 뭐였어? 교환 법칙이 성립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이 문장으로 알려준 거야. 그럼 교환 법칙이 가능하게끔 써야죠. AB 1, 1, 1, 0 AB 4, 1 곱셈 진행하면 A 더하기 4 곱셈 진행하면 B 더하기 1 그리고 A 0이죠. B 0입니다. 이게 AB예요. 그럼 이번에 BA 가볼게. BA는 AB 4, 1 1, 1, 1, 0 그래서 곱셈 진행할 때 A 더하기 B A 그리고 4 더하기 1 그리고 4 됐어요? 그럼 A 나와 안 나와? A 5고 B 4고 이렇게 가네. 됐나요? 예. 13번 문항을 좀 이제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뭐 우리가 등식 성질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B가 마이너스 A였던 거야. 오케이? 그럼 B자리에 얘를 넣어. B자리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은 2가 된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할 수 있잖아. 그럼 A 4제곱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거 똑같이 하니까? 그게 2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2는 곱하나마나 하니까 2는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떤 내 자신의 1을 곱하면 계속 내 자신이 나오죠. 그럼 B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B도 넣어서 요거를 4의 거듭제곱 형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 허수단위, I 했던 거랑 비슷한 규칙성을 갖고서 문제를 푸세요. 라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마지막 라스트 14번. 자, 행렬 A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는 단위 행렬을 만족하는 다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야, 그럼 이거 뭐야?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A 제곱부터 가봐야 돼. 0, 마이너스 1, 1, 0, 0, 마이너스 1, 1, 0, 0,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보이지? A 세제곱 해봐. A 4제곱 해봐. 4제곱이 될 것 같아. 됐죠? 이렇게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A18제곱을 했을 때 XY야. 내가 지금 A 4제곱이 단위 행렬 2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럼 A18제곱은 A4에 4제곱하고 A제곱이야. 맞아?
그럼 이거는 E라고 하는 단위 행렬을 4 제곱하는 거는 의미 없이 계속 2잖아. 그럼 이 결과가 결국 A 제곱이라는 거 우리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A 제곱 곱하기 XY 했더니 1, 2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A 제곱 우리 아까 여기 찾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XY를 합시다. 그러면요. 이렇게 곱해요. 마이너스 X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곱해요. 마이너스 Y 나올 거예요. 그것이 1과 2였습니다. 그럼 X 얼마? 그렇지. Y 얼마? 그렇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것이다. 됐어? 예, 고얘기네. 지금 이 14번 문항을 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 케일리 해밀턴 정리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이는 0이었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얘들아 a 더하기 d가 0이었어. 여기 없어진 거야. 그러면 ad 빼기 bc가 1이었어. 그러니까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식을 찾을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 a제곱이 마이너스 2인 걸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요렇게도 빠르게 쓸 수 있다. 근데 뭐 제곱 정도는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요렇게 공통수학 1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297까지 해야 되고요. 지금 거의 한 40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뭐 하냐면 학습일기 다 마무리하고 3학년 2학기 오늘 시험 봤던 거 마무리 못한 친구들 보고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